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지표까지 함께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트럼프 공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취임 첫부터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죠. TPP 탈퇴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좀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트럼프가 사실 당선되기 전까지는 트럼프가 사실 공포요 그 자체였었죠. 한때 그래서 트럼프 텐트럼이다, 트럼프 슬럼프다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까지 긴장을 했었다는 건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오히려 그 반대로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미국 증시의 그 랠리를 트럼프 랠리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좀 다른 면도 좀 있다는 것입니다. 증시는 그런 랠리를 즐기고 있는 상태지만 채권 시장은 그 반대입니다. 급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전만 하더라도 채권 시장까지 다 같이 랠리를 하는 동반하는 모습이었던 것과는 서로 상당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 배경에는 트럼프 공약과 관련된 기대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공약이 반드시 당연히 100% 다 지켜지지 않겠죠. 또 상당 부분 주요 공약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와 관련된 정책 효과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미리 좀 생각을 좀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의 정책을 보게 되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죠. 현재 일단 미국 우선주의로 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PP 탈퇴는 물론이거니와 기존에 맺고 있는 나프타 및 현재 한미 FTA까지도 재협상 내지 아예 파기까지 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고요. 더 넘어서 취임 초 당장 중국을 환율 조작구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불공정 무역과 관련된 전수조사까지 하겠다 하는 것. 더 나아가서 멕시코나 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 최소한 35% 내지 중국산에 대해서는 45%까지 물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정정책과 관련돼서 감세, 세금을 줄이고 그리고 동시에 인프라 투자 확대. 이것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경기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깔리면서 미국 증시가 랠리를 벌였다는 건데 어쨌든 그런 공약 때문에 전 세계 증시는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이 틀림이 없고 또 그 반대로 앞에 얘기했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나 또는 환율, 금리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신흥국 증시 같은 경우 더 나가서 우리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피해 시장에 되는 피해 상대자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현재 다각도로 시장은 이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트럼프 정책에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재정 정책만 해도 그렇습니다. 감세와 재정 확대. 감세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상황일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세수가 줍니다. 레포 곡선에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죠. 레포 곡선에 표준 구간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비표준 구간이 아니죠. 표준 구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현재 세수가 줄면 당연히 세율이 줄면 감세가 되면 세수는 줄게 돼 있죠. 그 상태에서 재정을 확대한다. 이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대립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 하에서 결국 현재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근데 국민들한테 돈을 끄는 것이죠. 각 기업들이나 거기도 다 해당이 되고요. 해서 국채를 발행을 해서 현재 돈을 확충시키는 현재 그런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는 건데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의 현재 국채 발행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정권 때 이미 100%를 넘어갔죠. 현재 GDP 대비 107%입니다. 80%만 넘어가도 안 좋다고 했던 건데요. 이미 100%가 넘어가서 위험 수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 하에서 추가적으로 국채 발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해진다. 건전성이 상당히 나빠진다는 것이죠. 이것도 저것도 하기가 나쁜 사실상 트리플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식이든지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그에 상응하는 국채 발행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약된 나왔던 정도로 아주 강하게 재정 정책을
펼쳐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이 조정받을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보호무역주의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용으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보호무역주의를 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어제입니다. 아펙, 현재 아시아 태평양 경제정책 공동체가 있죠. 아펙 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성토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당장 이렇게 되게 된다고 한다면 중국이 나서서 글로벌 무역의 주도권을 중국이 차지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TPP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 속에서 상황 하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른바 RCEP입니다. RCEP를 일단 체결한 후에 더 나아가서 아태, 현재 FTA 현재 AP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현재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서 무역을 주도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미국이 현재 바라만 보겠느냐 그것이죠. 그런 측면. 또 환율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달러가 일방적으로 올라가면 미국의 수출에 상당한 지장을 일으킬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해서 1985년도죠.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입니다. 당시 재무장관 회의를 G5입니다.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서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다운시키는 협정을 맺은 바 있는데요. 이른바 플라자 합의입니다. 그럼 강압적인 플라자 합의식으로 미국과 일본을 윽박질러서 현재 강달러를 약달러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때는 또한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환율이 어느 정도 사전에 또는 현재 임기 중에 진행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달러가 일방적으로 올라가기는 사실상은 불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 시장 큰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반전의 계기가 현재 트럼프 당선자의 취임을 계기로 해서 또는 약간의 시차는 있을지언정 어느 순간 짧은 시일 내에 그러한 수준이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상황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